아일랜드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유럽의 서쪽 끝, 대서양을 마주한 작은 섬나라였고, 국토 면적은 한국보다 작으며 인구도 약 500만 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었고, 내수 시장이 큰 나라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난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제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국가의 선택이 바뀌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나라는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팔기보다는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구조를 먼저 설계하기로 합니다. 아일랜드는 기업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업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아일랜드는 기업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업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행정 절차는 단순화했고 규칙은 자주 바꾸지 않았으며 정책은 예측 가능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정책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낮고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이 약 24%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숫자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율 그 자체보다 정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였습니다. 기업은 높은 세금보다 불확실한 환경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언어와 시장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유럽연합 회원국입니다. 이 조합은 미국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미국식 업무 환경으로 일하면서도 유럽 전체 시장에 바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글, 애플, 메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를 유럽 본부의 거점으로 선택했습니다. 아일랜드는 교육 정책도 산업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필요한 산업을 먼저 정하고 그 산업에 맞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길러냈습니다. IT, 제약, 금융, 데이터 산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업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미리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노동 환경 역시 아일랜드의 선택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나라에는 노조가 존재하지만 노조와 기업의 관계는 정면 충돌보다는 조정과 합의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과 근로 조건은 국가, 기업, 노조가 미리 정한 틀 안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았고 갑작스러운 갈등이 폭발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방식은 노동자를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과 기업 사이의 갈등을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옮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노동 환경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이라는 공통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이런 선택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물가와 주거비는 높아졌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의존도도 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일랜드의 부가 우연이나 행운의 결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대신 구조를 선택했고 시장 대신 역할을 설계했으며 가난을 벗어나는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아일랜드는 부자가 될 조건을 타고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길을 정확히 선택했고 그 선택을 오래 유지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성장은 기적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였습니다.